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경기 북부 주요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기 북부 주요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기 북부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양주 테크노밸리의 특화 발전입니다. 양주를 포함해 판교와 고양 등 테크노밸리 추진 지역을 IT와 바이오, 방위산업 등으로 특화하는 한편 각 시군 산업단지와 연계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의정부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세계적인 문화 수도로 조성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의정부와 부천, 상암 등 수도권 지역에 웹툰과 게임, 영상, 음악 등 K 콘텐츠 핵심 산업 기반을 조성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경기 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도 이 후보의 경기 북부 대표 공약 중 하나입니다. 소외됐던 접경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해 산업 기반을 육성하는 한편 DMZ 일대에 생태관광협력지구를 개발해 평화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는 미군 반환 공여지 주변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도 공약했습니다. 군부대 주둔 등 경기 북부가 70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만큼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유치를 적극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경제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GTX A, B, C 노선 및 연장 노선을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하고 GTX G 노선을 포함한 GTX 플러스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SRT 양주 구간을 연장 운행하고 연천 지역의 핵심 수건인 서울 연천 고속도로는 물론 남북 협력에 대비해 동서평화 고속도로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경기 북부 주요 공약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경기 북부 주요 공약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 풀뿌리 시민회의와 의정부시 배달대행 라이더연합이 대선 투표 참여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시민회의와 라이더연합은 이번 선거가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된 만큼 시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김성길 풀뿌리 시민회의 회원은 배달 라이더분들과 의미 있는 캠페인을 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이번 대선에서 의정부 시민들이 투표소를 많이 찾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단체는 본투표 전날인 오는 6월 2일까지 투표 독려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뒤 순찰차를 보고 달아나다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신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 8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추격 끝에 검거됐으며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양주시의회 제377회 임시회가 11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2차안 등이 심의 의결됐는데요. 시의회는 추경 예산안 중 세임 예산 6억 2천만 원, 세출 예산 15억 680만 원을 삭감하고 방성 삼북도로 확보장 공사 시설비 등을 위해 8억 8,600만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또 비법정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건의안 3건을 포함한 안건 14개가 처리됐습니다. 포천시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오는 6월 8일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안 반려견 놀이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반려동물 예절교육과 행동교정, 명랑운동회, 훈련시범과 무료 기초미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특히 명랑운동회에서는 각 부문별 우수견 시장도 진행됩니다.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천 시내버스 노조가 전국 시내버스 노조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 달 사측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 노조는 사측인 인천시 버스 운송사업조합과 다음 달 9일과 11일에 각각 2차, 3차 조정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월 임금 8.2% 인상과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기 상여금, 통상 임금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급의 600% 규모 상여급 지급도 제시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하면서 한국 쌀이 일본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을 비롯해 해남과 포항 등 전국 곳곳에서 쌀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국내 쌀값 하락으로 고심하던 농가에 모처럼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강진군 농협, 포대에 담긴 쌀이 트럭에 실립니다. 일본인들의 식탁에 오르게 될 강진쌀입니다. 모두 40톤이 배에 실려 현해탄을 건널 예정입니다. 강진군은 이번 선적식을 시작으로 매주 5차례 모두 200톤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글쎄 일본 소비자 입맛이 까다롭긴 하나 현재 우리 전남쌀 새청무 품질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인데요. 아무쪼록 가격에 수출 지원금이랄지. 최근 일본에서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흉작과 장기간 지속된 쌀 감산 정책, 그리고 일부 사재기 현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쌀값이 배 가까이 폭등한 상황. 현재 일본 내 5kg짜리 쌀의 소매 가격은 약 4,268엔으로 우리 돈 약 4만 1,000원입니다. 우리 쌀값의 3배를 넘습니다. 일본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시장 문을 활짝 열면서 우리 농가에 기회가 온 겁니다. 강진에 앞서 전남 해남의 쌀도 일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3월 2톤을 시작으로 올해 59톤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영남 지역에서도 쌀 수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지난 20일 5톤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올해 모두 50톤을 수출하고 경남 하동에서는 올해 말까지 모두 200톤을 일본에 팔 예정입니다. 한국 쌀이 가격과 맛에서 일본에서 인기를 얻자 경기도와 강원도 역시 일본 수출 협상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쌀이 일본에 수출된 경우는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 전문가들은 일본의 쌀 품귀 현상은 1, 2년 안에 해소될 문제로 보여진다며 장기적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쌀 가공식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이제 쌀 부족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낳게 됐는데 단기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쌀을 이용한 이제 가공식품들을 개발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쌀도 수출하고. 일본 쌀값 폭등 사태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우리 쌀의 품질을 높여 수출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진달래와 벚꽃 그리고 튤립까지 올해 봄꽃 구경 많이 하셨을까요? 바빠서 좀처럼 꽃볼 시간이 없었다고 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계절의 왕 5월의 끝자락, 지금 부천에 가면 봄 기운 가득한 장미꽃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안내합니다. 빨간 장미부터 노란 장미, 분홍빛 장미까지 발길 닿는 곳마다 탐스럽게 피었습니다. 빛깔도 모양도 서로 다른 장미가 저마다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계절은 어느덧 초여름 문턱. 사실상 올 봄 마지막 꽃나들입니다. 이때 한번 안 나오면 언제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거죠. 좋잖아요. 이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좋죠. 이렇게 나오니까 하기도 좋고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요.
매년 이맘때 수도권 장미 명소로 꼽히는 부천 백만송이 장미원. 평일이지만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동산에 핀 장미만 전체 2만 5천 본이 넘습니다. 이곳에 핀 장미 품종만 150여 종으로 곳곳에 이렇게 장미를 활용한 꽃터널이 만들어져 있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추억을 한 장 남겨봅니다. 오늘 보니까 자세하게 꽃잎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가면서 좋은 사람들과 좀 걷고 있답니다. 이번 주 기온이 점점 더 오른다고 예보된 만큼 아직 채 다 피지 못한 꽃들도 돌아오는 주말이면 상당 부분 개화할 전망입니다. 올해 부천 봄꽃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할 부천 백만송이 장미 축제는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7일부터 전세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와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허그의 보증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수와 보증 금지 여부, 최근 3년 대위 변제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통해 허그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 안심 전세 앱으로 비대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는 최대 7일 내 문자나 앱으로 제공됩니다. 지난 1분기 전국 전세갱신 계약 중 69%가 전세보증금을 올려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집토스는 27일 전국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5년 1분기 전국 전세갱신 계약이 68,932건이었고 이 중 69%에 달하는 47,852건이 증액갱신 계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집토스는 올해 1분기 증액갱신 계약이 지난해 4분기보다 41%, 1년 전보다는 73% 증가한 것이라며 전세금을 올리더라도 갱신 계약을 선택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기간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도 급증했는데요. 지난 4분기보다 38%, 1년 전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조작한 자료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불법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는데요.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4,789만 원에 달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사단법인의 센터장은 일자리 보조금을 실제 일자리에 참여한 날보다 많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429회에 걸쳐 3,633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뒤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는데요. 비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시설장은 본인 지문을 다른 직원의 지문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허위 출장 보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7월부터 일부 지역의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의 5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동암역 남광장과 월미지구, 송도지구 등 16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전면 공지에서 5개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공지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를 말합니다. 지난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은 신고 절차를 거치면 5개 영업이 가능했지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전면 공지는 사실상 제한됐습니다. 시는 지난해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5개 영업 허용을 결정하고 지난 4월 대상지 16곳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7월부터 5개 영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